의원님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하동근 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1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기업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투자유치과 보건정책과 건강정직과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읍면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후 기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 자료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뒤에서 좀 앉아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님께서는 용역비 예산 상세 내역과 부서별 엑스포 홍보비 예산 확보 내역 및 홍보 계획을,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로 및 생활주변 정비사업, 용배수로 준설 및 정비사업, 농로 개설 및 포장 정비사업에 대한 장소 등 상세 내역을,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하천 준설 및 개보수 정비사업, 국어 세천 정비사업 장소 등 상세 내역을, 농산물 유통과장께서는 야생녹차 산업특구 계획 변경 용역 상세 내용, 세계차 엑스포 홍보 및 행사 지원 상세 내역, 유엔 세계의 날 행사 개최 구체적 계획안을 금일 13시 30분까지 각 15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이호 경제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방이호입니다. 평소 경제기업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 보내주시는 정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12억 8,928만 5천원이 증액된 40억 1,560만 9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세수입의 기타 사용료입니다. 마을공사 이타 사용료 207만 3천원이 정된 3,016만 3천원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입니다.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6억 원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 8,931만 1천원이 증액된 8억 6,886만 5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군인발전 특별기획 보조금은 2억 8,193만 9천원이 정된 11억 2,393만 9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총 10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1,596만 2천원이 정된 11억 7,264만 2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세출안 보고 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17억 306만 9천이 증액된 113억 3,085만 8천을 계산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장 하재 공개 지원하고 소비 촉진 지원 사업은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통시장 철도 관광 사업은 당초에 5,100만 원을 계산했는데 코레일 사업이었습니다. 그럼 코레일에서 지자체 해법 예산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3월 24일 날 도저히 진행이 어렵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이 도비 1,500만 원 포함해서 3천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앞서 세입 때 보고드린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이 특교수에 6억 포함해서 15억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보조금입니다. 지난해 그 국비가 확정 안 되고 늦게 확정된 바람에 올해 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억 천 포함해서 12억 2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올해 총 발행 구매는 122억 원입니다. 다음은 그 소상공인 2차 보전 지원입니다. 2차 보전은 5,750만 원이 정액된 9,50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지난 그 1월 그 임시회에서 그 조례 개정에 따라 이자 지원을 2.5%에서 5% 상향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그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그 291페이지부터 295페이지는 국비 지원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자리 센터 취업 상담사 그 인건비는 인력 재배치에 따라서 6,188만 7천 원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청년 구직 활동과 근육별 채용 방향에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하남부입니다. 지역 공동체 시설 활성화 육선 지원 사업입니다. 군적 1,250만 원 포함해서 2,50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 공동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그 아양 매개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사회적 경제 공급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국비 7,200만 원 포함해서 9천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경제 분야 그 활동가를 양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그 다음에 경산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사회적 경제 민간 회복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군특에게 5천만 원 포함해서 1억 원 계산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 사회적 경제 생산 제품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의 그 사업 개발비 사업입니다. 국비 2,450만 원 포함해 3,50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기업 온라인 판매망 구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은 그 성립전 사용으로 도비 8,03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그 도시가스공사업은 국도비 그 지원 변경된 내용입니다.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일반에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배사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730만 9천 원이 정액된 2,730만 9천 원을 순수의 잉여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 436페이지 세출예사입니다. 순수의 잉여금 1,730만 9천 원을 시설비에 6,730만 9천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먼저 세배사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6억 2,726만 1천 원이 정액된 36억 2,726만 1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순수계 잉여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세출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순수계 잉여금 6억 2,726만 1천 원을 정액된 61억 206만 1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 그 상계면에 지난해에서 이월된 사업을 재필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과 협의 후 반영된 그런 사업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경산보조, 시설비, 민간 자본 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전력산업기반기금 44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금이 다음 페이지 442페이지 주민복지에 앞에 1,640만 원을 감액시켜서
주민복지사업에 1,640만 원을 정액해서 그 편성했으며 이 사업은 신규 편성이 아니고 좀 더 재편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편성된 그런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기획과서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사업 설명서 114페이지 경남 청년 인재 동반 성장 일자리 사업 예산이 1억 3,8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 부분은 재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군특으로 좀 금액은 줄었지만 4,500만 원. 이 사업은 당초 편성하고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됩니다. 이제 국비는 삭감을 하고 군특회계로 재원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을 균특에 의해서 변경했다. 예, 금액은 한 7천만 원 줄었습니다. 그러면 공고문을 보면 18개 공고문 아시죠? 예. 예. 공고문을 보면 18개 시군 중에 하동군의 지원 인력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는 그 인건비가 어떻게 2억 원을 책정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꼭 앞에 편성 시기하고 당연히 또 이제 본 연도에 돌아오면 좀 조정이 좀 항상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시에는 예측 추계를 계산한 사업이고 그 사업 매년 이런 현상이 좀 반복됩니다.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최대한 정확한 추비를 통해서 예산 운영이 효율적으로 재정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지 막연하게 추가하고 그 안 부분은 됩니다. 그 최종 선정된 참여 기업은 어디입니까? 세부 사업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안 그러면 뭐라고 배석해, 우리. 네 개 소입니다. 그 슬로푸드, 에코맘, 티타임, 복만사. 항상 그 참여한 기업이 도로 또 참여가 되네요, 항상. 이게 이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대상은 제한적입니다. 신규 사업관 보면 기업의 필수 조건, 자기 요건이 중복 지원이 불가가 돼 있는데, 우리 여기에 참여 기업 공고에 보면은 자기 요건이 기업 해갖고 신규 사업관 중복 지원 불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중복 지원이라 볼 수 없습니까? 이게 이제 한 해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2년, 그 다음에 또 인센티브 2년이라기 때문에 3, 4년은 계속 이어지는 가는 사업입니다. 이제 신규를 중복을 안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건 또 애매모호한 소리인데. 이제 일단 선정이 되면 2년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다 사업마다 조금은 달리 좀 다르게 운영하는데 계속 그 사업만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되면 2년 또 인센티브 이런 제도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지침 문건만큼은 좀 정확하게 우리가 참여 기업도 많이 알려갖고 되도록이면 신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참여를 유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 항상 똑같은 기업이 항상 올라오니까 우리 쪽에 봤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좀 이게 홍보 안 된 긴지 어찌됐파인지 그런 그렇게 좀 기업을 유치하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예, 관심 가지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빠른 신청해 주십시오. 강대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대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290페이지 한번 보시죠.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정말 뭐 적은 돈 아닙니다. 이 위치가 예, 사업 대상은 하동시장입니다. 대상이 하동시장입니까? 예. 한 군데입니까? 예, 이 부분은 지난 간담회 씨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이건 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또 시장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또 운이 좋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사업 내용을 보면 고객쉼터 등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사실 중소벤처기업부, 중앙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특교수로 하는 사업은 시장이 이제 빈층보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영업의 기능보다는 주변에 좀 편의시설로 좀 확보해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키즈 카페라든지 북카페, 그다음에 물품 보관함, 고객 쉼터, 그다음에 지원센터, 화장실 보수, 이런 다양한 주변 시설을 편의 시설을 좀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물론 시장 주변 쉼터 조성, 편의시설 설치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동이나 진교 등 전통시장은 정말 접근성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지역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은 됐습니다만 턱없이 현재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하동이나 진교시장에는 주차장 확보가 정말 시급한 부분입니다. 이 점 잘 유념하여서 꼭 좀 잘 보완해 주시기를 강력히 강구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항상 지적받는 사항인데 해소가 안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또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강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은 아까 추가 자료 요구 사항에 중복된 게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과의 야생 녹차 산업특구 계획 변경 용역 상세 내역하고 세계차 엑스포 홍보 및 행사 지원 상세 내역은 앞에 기획예산과에 같이 붙였던 거라서 중복된 거라서 그거는 좀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건축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64만 8천원이 감액된 93억 9,5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신규 사업으로는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 40만 원, 지역건축 안전센터 운영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9,507만 2천원이 정액된 168억
7,183만 7천원이 계산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운영 지원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완성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하동군 국가철도망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누비 사업에는 총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4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에 4억 원을, 그리고 남은 재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에 1,500만 원을 편성 모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누딜 사업 추가 공모 준비를 위해서 특화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을 위해 9천만 원을, 우리 동네 살리기 활성화 계획 용역을 위해서 6천만 원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 및 디자인 관리에 있어 주요 도로변 및 경관 저해 간판을 철거하고 통합간판 설치를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당초 예산의 미학 부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하동군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으로서 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변경 내용이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 건축 안전센터 운영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현수막 기시대 이설 설치에 따른 이설 설치를 위한 기금 전출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된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5개 광고 운용 계획입니다. 1번 운용 총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지금 회수금이 기정 대비 1,868만 8천원이 정액된 1,915만 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지금 및 기정 대비 지금이 기정 대비 576만 1천원이 정액된 626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지출금은 92man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제10조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132페이지. 하동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에서 추가 제출 자료 대상지를 보면 하동의 읍내리 178-1번지는 평생학습관 건립 예정 부지인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여기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은 진교리 426-41번지는 진교터미널 부근인데 이건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진교 행정복합타운 지금 건립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을 거다 예, 간다고요? 예. 그러면 진교면 면사무소는 아니지요?
네, 진교면 면사무소분 나중에 포함될 겁니다. 그 구역 내가에. 포함된다고 해.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는 요거 청년 거점 공간 조성이 하는 게 더 좋다고 우리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요. 예. 지금 터미널도 포함돼서 그 일대를 이 진교면 행정복합타운으로서 민다리 복합 센터하고 보건소 파출소 그리고 그 우체국 도서관 이렇게 모든 게 그 복합으로 다. 예예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설 결정을 해야만 추가적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들었습니다. 그 주요 사업 설명서 129페이지. 특화 재생 활성화 계획에 9천만 원. 예, 우리 동네 살리기 활성화 계획 용역이 6천만 원. 예, 총 1억 5천만 원 계산되어 있습니다. 예, 추가 제출 자료를 보면 하동읍 지역 특화 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이 올해 10월 공모 예정인데 우리 동네 살리기 활성화 계획이 내년 10월 공모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우리 동네 살리기는 내년 4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왜 10월이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용동 우리 동네 살리기 활성화 계획 용역 기간은 공모 예정이 내년 4월까지인데 하동읍지구 특화 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 기간은 내년 10월까지 18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입니까? 일단 지금 바로 준비해가지고 올해도 한번 들어가는데 실제로 1년에 전국에 지금 한 15개 지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처음에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까지로 지금 용역 기간을 잡아놨습니다. 그건 한번 떨어지게 생각하고요. 한 번 더 할 수 있게 지금 잡아놨습니다. 용역 시행사는 입찰을 통해 선정되겠지요. 예, 이 부분은 이쪽 쪽에 좀 특화되는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 있다 보니까는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연구 용역은 수위로 잘 주는데 예. 그 계획 용역은 좀 수위로 주면 안 되거든요. 예, 잘 맞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예,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강대선입니다. 306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 빈집 정비 사업 부분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 중 빈집 철거 보상비는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슬리터 지분 같은 경우에는 동당 100만 원, 그리고 일반 슬라브 지분의 경우에는 200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빈집을 철거하려고 보면은, 포크레인비, 폐기물 처리비, 운반비, 기타 등등 한 4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 가장 잘 아시겠지만 요즘 농어촌 지역에 50년 이상 된, 정말 소규모 주택들이 많은 거 잘 아시죠? 예. 예. 건축물 관리대장 멸실 신고 받으려고 하면은 건축사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예. 건축사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 도장값을 받고 있는 게 현 실정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국토부나 그 지역에 담당하는 부서에 소규모 주택 멸실 신고 시 건축사 도장 없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 규제계획 신청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실제로 이 부분이 작년 또 22년부터 이 법이 바뀌게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소규모 건축물들도 밀실시에 도장을 받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됐었는데, 저희들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은 건의를 하고, 제도 개선을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상 설명 고맙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강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혜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수 의원입니다. 화산동에 저희 지중화 사업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도를 양측에 만들고 있는데 예. 그 차도 있지 않습니까? 예. 차도가 복개를 빨리 해야 되는데 왜 복개가 안 되고 있습니까? 하산동에 중앙중학교 올라가는 길. 예.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최대한 좀 하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또 자전거로 통학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 턱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전에도 거기에 큰 사고들이 몇 번 났었는데 그런 걸 조금 빨리 해서 복개를 할 수 있게 인도랑 복개랑 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서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 어르신들도 거기도 약간 아무래도 우리 하동이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도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도로로 많이 다니시는데 자전거도 있고 또 오토바이도 있고 한데 다 위험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오랜 시간 저도 이제 그 길을 지켜를 봤는데 일부러도 가보고 했는데 너무 지체가 오랜 시간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빨리 복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금 하동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길이 폐철도 공원길인데요. 예. 참 많이 다니세요. 예. 정말 다른 길에는 사람이 없는데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보일 정도로 다니시는데 그 벤치가 없습니다. 예, 예, 우리가 사전 예전에 맨 처음에 할 때 그 벤치 대신 돌을 놓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이 어떤 정서상 저희야 뭐 그렇지 않은데 어르신들은 돌에 앉는 거를 좀 꺼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있고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길이 길어. 갔다가 왕복할 수 있는 길이. 근데 벤치를 좀 중간중간 그늘이 있으면 뭐 나무를 지금 심어 놓으신 게 있으니까 나무 그늘 밑에 좀 벤치를 좀 설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요새 도시에 횡단보도 앞에 그 큰 사거리 같은 데는 그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지? 파라솔 같은 그게 있어요. 그 여름에 우리 이제 무더위 그 쉼터처럼 그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뭐 그걸 중간중간 또 설치를 해 주시든지 해서 좀 어르신들이 이제 또 여름이 오지 않습니까? 조금 시원하게 그분들이 편안하게 그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상태에서 시장 구간에는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김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잠깐. 과장님, 우리 지중화 사업이 이번에 중앙대학교 올라가는 입구가 마지막입니까? 일단 올해는 추가적으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거는 누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부분은 군에서 이렇게 군-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군에서 신청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예, 제가 과장님 갈 때마다 제가 지중화 사업을 우리 하동을 좀 다 하자 이렇게 했는데, 큰 도로변에만 하고, 또 엑스포 관련해서 하계에 100억 들어갖고 지중화 사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업의 마무리 안 된 부분도, 물론 시장 상인이 있기 때문에 복잡성도 있지만은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된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앙대학교 올라가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아스콘을 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비만 그치면 바로 공사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시장 안에 우리 청년센터 있지 않습니까? 행복충전소. 예, 그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아직? 예, 그 보면은 바로 손으로 잡으면 전봇대가 바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아마 도시 건축가하고 아마 전달이 서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좀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하나하나 주민의 민원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5페이지를 좀 보시겠어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 2년입니다.
이게 1월이면 이미 지나간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한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잡았는데 맞습니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소급해서 줍니까? 아니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1월 달은 아니죠? 하고 난 뒤부터 합니다. 그럼 5월 달부터죠? 예, 그러면 이게 예산액도 조금 달라져야 되겠다, 그죠? 그 부분은 사실상 중요월세 부분은 돈 예산이 지금 그 내려온 것보다도 사실상 숫자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잔액이 저희들도 이렇게까지 필요 없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예. 18세대 같으면 턱없이 부족하죠? 예, 그냥 우리 하동군의 청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지금 19세부터 45세까지로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여기 내려온 것은 3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는 3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죠? 34세. 34세까지 합니까? 예. 그 45세라고 하는 건 우리 조례죠? 예, 맞습니다. 우리 조례인데 그 상위법을 어길 수도 있습니까? 법은 뭐 어길 수 없는데 저희들 뭐 쉬운 부분은 또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하니까는 그렇게 아니 그 과장님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긴 하는데요. 예. 이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국가가 해놓은 그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조례가.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45세로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조례에 보면 45세로 되어 있어요. 그 저희들 이원에서도 잘 못한 것 같기는 한데 45세를 가결한 게 거기다가 이게 과장님 이게 그 지역 활력 추진단 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역관력지원단에서는 이제 우리 군 내에서 아마 그 해가지고 한 것을 이게 꼭 같다고 하지는 못하지만은 한 98% 유사한 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가는 국비 도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우리 군비를 못해요. 맞죠? 예, 일단 뭐 지금 상황이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렇게 지역활력 사업 추진단하고 이런 이 업무적인 것들은 같이 서로 협업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수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군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영섭 예산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올리면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증액 대비 11억 8,872만 7천원 이증액된 203억 4,744만 4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세수입으로 도로정차용료 5,500만원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특별 교부세로 옥경 대왕배수로 개설공사에 5억원, 시군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후평마을 진로 재포동공사 1억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기 화물차 구매 지원에 2억원 감액을 포함하여 1억 8,080만원이 감액된 100억 3,828만 5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형 교통거래 지원 2천만원 감액을 포함한 820만원이 증액된 57억 2,7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영역비 1천만원을 포함한 15건에 6억 8,452만 7천원이 증액된 82억 2,635만 6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의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76억 8,830만원이 증액된 603억 9,755만 5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균형개발 사업의 소규모 주변 수건 사업은 불무서계랑 정비공사 1억 원, 미불용지 보상비 1억 원, 소름이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3억 원이 증액된 5억 원, 선장마을 안길 정비 2천만 원 등 소규모 주변 수건 사업 15건에 3억 8천만 원 등 또합 8억 8천만 원이 증액된 45억 8,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건설 행정 운영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선발전협의회 공동부담금 1천만 원, 전자복사기 구입에 1,5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조금 사업으로 후평마을 진로 제포장 공사 1억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은 기정 대비 3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8,512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주민수건사업으로 용배수로 준설 및 정비사업은 3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 농업개설 및 포장 정비급 사업은 3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 금남 중평마을 용배수로 정비 2천만 원 등 소규모 주민수건사업 43건에 8억 6천만 원, 또합 24억 6천만 원이 증액된 68억 4,962만 3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은 전환사업으로 기존 대비 2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9억 2,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중연구 논두렁 설치 사업은 도비 4천만 원이 감액되어 1억 6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으로 산성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은 경남도 도비 미확보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성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발 대비 영수개발 사업에 도비 3천만 원을 포함한 6천만 원, 옥정 부양배수로 개설공사는 특별개 사업으로 5억 원. 다음 317페이지 하포마을 농로합부장 공사는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영수개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악양 무리밑들 간이 양수장 설치에 8천만 원을 공기안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계산하였습니다. 도로건설의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청수마을 진로 개설공사 5억 원, 도로유지보수사업 3건에 6천만 원 등 또합 5억 6천만 원이 증액된 28억 8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위험도로 고도 개선 사업은 기정 대비 7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4억 3,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제설 대빙 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는 청암지구와 하계지구에 각각 2억 7천만 원씩 또한 5억 4천만 원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통행안전위험도로 교통안전시설 사업에 2억 원, 해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2억 8천만 원을 각각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319페이지 교통문화정책은 기정 대비 6억 4,130만 원이 증액된 91억 2,410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에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비 1억 2천만 원을 신규 계산하고 행복택시 운영은 4,230만 원이 증액된 3억 46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특별 교통수당 지원은 320페이지입니다. 자산 700비로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에 4,700만 원이 증액된 1억 4,7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하동시해체 에크포 교통지원에 행사 운영비를 1천만 원, 화계 공교양 임시주차장 지인로 개설에 1억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321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지원사업에 1,900만 원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생 배건버스 사업은 청년버스 카드 제작에 3천만 원, 버스 관련 시책 홍보에 2천만 원, 배건버스 청년 어르신 결제 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2억 4천만 원을 각각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는 정량 동춘마을 주차장 조성에 2천만 원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신환경교통 활성화 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322페이지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은 4,200만 원이 증액된 8억 8,200만 원, 전기 화물차 구매 지원은 국비 2억 원이 감액된 29억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교통과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65페이지. 가만 숨 한번 쉬고.
총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사업에 2억 9천만 원이 계산되었습니다. 추가 제출 자료를 보면 100원 버스 결제 단말기 시스템 개발에 2억 5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요 추가 제출 자료에 2억 5천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네.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업 설명서에는 시스템 개발에 2억 4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것입니까? 그 추가 자료 나갈 때 아마 좀 오타했던 모양입니다. 2억 4천만이 맞습니다. 2억 4천만 원이요. 현재 관내 버스에는 단말기 100%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제 시스템 개발에 2억 5천만 원이 든다는 건데 동일한 조건은 아니지만 광양시가 2021년 6월에 지급한 100원 택시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비용이 7,600만 원이었습니다. 약 2년 전이고 택시와 버스의 결제 시스템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물가 상승률이나 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3배가 넘는 비용이 든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광양시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죄송하게 못했습니다. 집행할 제가 때 요 강량걸 빼왔거든요. 결제 시스템 이래갖고 7,100만 원 돼 있는데 그러되면은 광양에는 택시도 많고 우리는 버스에서 몇 대입니까? 그런데도 광양에는 7,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2,500만 원이 들었어요. 3배나 높게. 뭐 물가 상승을 한다든지 우리가 뭐 지금 시간 2년 전이라도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제가 집행할 때는 제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2억 4천만 원짜리 자료를 받았습니다. 집행할 때는 다른 데하고 비교해가지고 최대한 저렴한 대로 제가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소요 비용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인근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거의 흡사한 시스템 개발에 예산 차이가 3배가 넘는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다시 좀 검토해서 네. 정확하게 추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태원입니다. 310호 그 하단 부분에 그 준연구 논두럭 설치 사업 있죠. 준연구 농업도로 설치에. 논두럭. 예. 예. 이 도비가 감액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가장 우리가 군관내에 다 신청을 받아보면은 수요 공급이 맞습니까? 4천만 원 감액을 해도. 아무도 수요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게 저 예산보다. 많죠? 예. 그럼 뭐 4천만 원이 도비가 감액이 됐으면 이 군비 충당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난번 제가 당초 예산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소홀히 함이 없도록 하라고. 다른 건 잘하면서 도비 감액됐다고 해가지고 그 농촌에 어르신들 엎드려 농주를 하려 해보십시오. 하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힘드는 건지 그거. 어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농도 수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도비 지원 외에도 군의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민원이 많이 들어요, 저한테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면은, 이거 차기 순번은 기다려야 된다. 뭐, 이렇게 대답이 와요. 맞죠? 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돈 4천만 원 가지고, 해드려야죠. 어르신들 엎드려가지고 논두렁 못 해요. 앞으로 이건 예산을 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예.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316쪽에 그 한발 대비 용수개발 고주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6천만 원 같으면 이제 관정을 몇 개 정도 팝니까? 지금 2개로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2개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에 3천만 원씩. 예. 어디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성 가덕지구하고 금남 노량지구하고 네. 좀 평소에 하나가 많은 쪽으로 해가지고 예, 일단 예. 승인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요구하는 데가 많죠.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예, 일단 그래도 하나가 요구하는 데는 많잖아요. 예, 하나가 일단 발생하면 그래도 국도비 좀 내려오니까 그게 또 네. 맞춰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천 쪽의 이야기 어떤가요?
행천 쪽에도 있고, 그리고 뭐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많이 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319쪽에 그 회전교차로 있죠. 네. 이제 이 부분을 지금 고전에 그 범학 회전교차로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후진 샀죠. 이번 추경에 지금 하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만은, 지금 규모 자체가 한 3억 정도 확보 소요가 되고, 그래고 내년 당초 예산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에요. 기획 예산가에서 한다는 그 말은 뭐예요? 네? 기획 예산가에서 이건 뭐 다시 이거 사업을 한다는 그런 말도 있던데 그거 전혀 아니에요. 계획 예산가에서 사업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예. 이 추경 때 한다 해놓고는 이거 뭐 다시 뭐 내년 당초 이래 자꾸 굉장히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이 당초에 회전교차로 만들 때 옆에 주택이 보상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때 공사를 못하고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아마 기획 예산가 아니고 센터에서 농적 협약 사업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많이 밖으로 많이 칩니다 지금. 다음 319쪽에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제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이 있죠. 여기 용역을 할 거 해놨는데 예. 이걸 뭐 저 지역구를 뜻하는 게 아니고 옥종 저쪽으로 저한테 민원을 넣었어요. 어떻게 이거 뭐 저한테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과장 드릴 테니까 용역을 할 때 참고를 해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분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네. 사시간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06시 50분에 하계도 있네. 하계 범망에서 하동 06시 50분에 출발하면 그 다음 시간 11시 35분이래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라. 그 다음에 하동 악양 중기가 09시 30분인데 그 다음 시간이 14시 20분이에요. 너무 배차 간격이 멀다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을 제가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서 노선 조정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최민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민경 의원입니다. 설명서 157페이지 행복택시 운영건입니다. 그러면 오시마을 버스 승강장에서 700m 이상 떨어진 마을 해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여기에만 준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게 꼭 법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운영상에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완화해가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왕복 버스 한 대만 운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또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이제 고령자들이다 보니 병원에 이제 자주 찾으세요. 자주 가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아마 진짜 한 3번까지도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아침에 병원 이제 가시기 위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가시면 진료를 받고 나면 오후 늦게 그 차량이 다시 이제 돌다 이제 올라와요. 그러면 그 텀이 이제 너무 길다 보니까 시간 다른 볼 일이 있으면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타고 오신다든지 안 그러면 택시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택시 이용 요금이 기본 15,000원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게 한두 번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병원을 자주 찾으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그 마을 그 선정하실 때 이런 불편 사항들을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예, 좀그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 의원입니다. 319페이지, 기후단위 사업 설명서 156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 이제 용역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버스가 다 번호가 있거든요. 네. 왜 저희 관내에 운행하는 버스는 번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다 여기에 뭐 버스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저희 주변에 이 방 안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거기 서 있어 봤는데 좀 안쓰러웠습니다. 그분들이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버스가 한 대 오면은 그 안에 있던 어르신들이 전부 다 나가요. 그 고개를 빼꼼하고 쳐다를 보시는데 이 지금 오래됐다는 말이죠. 정말 차 하나가 오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간격은 또 텀은 길다 보니까 점점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차가 한 대 올 때 여러 명이 이렇게 뭐 한 10명이 우르르 가다가 나중에는 진짜 수십 명이 버스 어디 가는지를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은 시간을 보고 이 차는 우리 게 아니겠네. 다음 차겠네. 라고 가늠을 하는데 어르신들은 그게 안 돼요. 한 대 놓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하실 때 좀 간단하게 뭐 우리 화계면은 1번, 뭐 하동은 2번, 뭐 정량은 3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번호를 이렇게 가는 거를 뭐 1번, 3번, 4번을 꼽든지 1번, 4번, 7번을 꼽든지 이런 대안을 찾아주셔서 어르신들이 야 내가 항상 가는 거는 1번이 적힌 것만 타면 돼. 어디든 1이 있는 것만. 나는 어디든 3만이 있으면 돼. 이런 거를 한번 조금 저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감내버스만이니까 그거를 조금 우리 이거를 할 때 반영을 해주셔서 어르신들이 뭐 정량에 사신 어르신들은 2번 버스다 하고 타실 수 있게 그거를 좀 잘 하시면 그렇게 큰 경비도 들지 않고 버스도 한 버스가 같은 구간만 계속 다니시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니까 그 버스 운전기사분들한테도 그 번호표만 바꿀 수 있게끔 시스템을 하면은 좀 더 국민들이 편리하고 또 버스 아저씨들도 굉장히 짜증을 내요. 할머니들이 자꾸 물어보거든요. 아직 안 갑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갑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게 그분들도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서로 양쪽의 어떤 갈등들이나 그런 조금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꼭 이 용역을 할 때 꼭 포함을 해서 용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이랑 저희가 지금 보면은 농촌형 교통 모델 버스형 지원이 있습니다. 중형버스 세대를 사시네요. 그죠? 예. 이거를 사실 때 저희가 이번에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버스를 저희 지금 기후 변화에도 동참할 수 있게끔 전기버스로 되도록이면 사십시오. 예, 버스는 저희들이 앞으로 폐차될 때는 교체 모델은 다 전기차로 계획하고 이거는요? 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이거는 콜택시는 거의 뭐라 그러냐 카니발입니다. 예. 카니발은 전기 카니발이었구나. 예. 카니발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뭐 어쨌든 비슷한 동종에 전기차를 놓으면 교체할 때는 그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벚꽃 축제 때 네. 국도 공사하신 거 아시죠? 흑룡에. 예. 그것도 뭐 국토청에서 공사를 했겠지만 네. 하동군이 협의를 해볼 수는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엑스포를 대비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청과 같이 준비를 했는데, 그 중간에 또, 또 마라톤이 계획이 되다 보니까 마라톤 전에 이왕이면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럼 벚꽃 전에는? 그게 이제 벚꽃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벚꽃 시기에 그 공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사가 벚꽃 시기에 국도가 차량 정체되는 부분이 네. 사실 그까지는 정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하니까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정체의 어떤 개념보다는 어떤 벚꽃이라는 우리가 그 어떤 벚꽃 여행을 온 거지 않습니까? 그 여행에는 걸맞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떤 그런 국도나 이런 그런 공사를 하실 때 그런 것들 잘 고려해서 시기를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김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대순 의원입니다. 321페이지 한번 보시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전국적 추세로 보면은 전기자동차가 많이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전기자동차로 하동을 방문하거나 관광 올 시에 많은 어려움을 갖다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하동군에 설치한 충전소는 비단 하동군에 거주한 자로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학교에 보고할 그런 어떤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충전소 말입니다. 차만 이렇게 한다 해가고 되는 게요. 예? 전기 자동차. 예.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충전소 부분은 저희가 업체 선정을 마쳤습니다. 예. 이건 이제 물론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를 하지만은 그것도 이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경쟁 업체가 있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안에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또 하동군에서 어떤 홍보도 좀 잘 해가지고 충전소 위치라도 제대로 좀 안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우리 가장 운영의 노를 잘 살려가지고, 그래갖고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강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집표수 보관 개발 사업, 전환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네. 그 행정 절차 이행 여부에 중기 재정 계획에 해당 없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좀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동군이 이렇게 제출한 하동군 중기 재정 계획 변경 계획이 23년부터 27년도에 보면 중기 재정 계획 책자 129페이지예요. 제일 맨 밑에 보면 집표수 보강 사업, 개발 사업,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기 투자액이 55억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22년, 23년, 24년 쭈룩 향후 27년까지인데 27년에는 마치는 걸 제로. 그러니까 26년까지 이렇게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당 사항 없다고 해놓은 거는 아마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서 오타가 있었다든지 오기가 있었다 그러면 바로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 총괄 질의 때 이렇게 질의를 하긴 했습니다. 313페이지에 궁항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이래서 하동군에는 궁항이라는 마을이 3개가 있다. 그래서 부기를 정확하게 좀 적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320페이지에 상단에서 밑에 부분 행사 운영비인데 하동 세계차 엑스포 행사 지원에 1,000만 원. 어디에 1,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시설물이라든가 지원 그것도 행사 운영 우리 알겠습니다. 공무원도 예비비 성격의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목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목은 있네, 행사 운영비니까. 건설교통과장님 요사이 업무가 폭주하시죠. 엑스포 앞에 대기하고 뭐 한다고 폭주하시는데 다른 때보다 더 지금 고생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승호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하승호입니다. 평소 재난 업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을 보내주시는 정영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화 추가 경정 세입제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 32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7억 6,714만 7천원이 감액된 123억 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특별 조정 교부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1만 4천원이 감액된 82억 5,35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업의 보조 사업은 7억 9,703만 3천원이 감액된 39억 2,69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합천 정리사업 및 지방합천 준설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6억 9,288만원이 정액된 288억 6,94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안전문활동에 1억 2,327만원이 정액된 10억 5,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량 임차로 570만원, 차량 유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원현장 통합지휘본부 에어텐트 구입 2,100만원, 전안전 동식망 단말기 구입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일반인비 도비군비 합계 1,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안전생활교육장 운영에 2,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 피해 주민 생계안전지원에 2,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예방사업입니다. 재해 예방 및 복구에 5억 6천만원이 정액된 161억 7,78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복구 및 계획 수립에 6천만원이 정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진교 별편포장 설치공사 기본 및 실설계 용역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갈 사업에 500만원이 감액된 51억 5,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에 15억 8천만원이 정액된 4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준설 및 개보수 정비사업 등 선거리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악양 입성마을 하천정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28페이지에 합천유지 관리사업
이 주요 단위 사업 설명서를 보면은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하천 준설 및 개보수 정비 사업이라든가 고거 세천 정비 사업 이런 거는 그 13개 읍면 13개 읍면에 골고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라오면은 근데 지금 기본 설계가 4월에 돼 있다고 하는데 4월에 하신다고 돼 있는데 형 공정 20%는 뭐 이미 실시가 돼 있는 겁니까? 어느 부분 말씀? 176페이지 아, 하천유지 관리 사업. 근데 이번에 지금 1회 추경에 15억 8천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 15억 그 저액된 부분이 이제 그 하천 준설 및 개보 사업하고 총 30건인데 예. 이제 우리 총괄 중 읍면 해놓은 배정이 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으십니까? 예? 읍면 배정이 어떻게 되어 읍면 있는지. 배정 나와 있는 건 지금 없습니다. 그게 수시로 올라오면은 검토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발전한 사업입니다. 의원들 민원도 받아주십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지역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받아놓은 사업비도 한 5억 7억 정도, 55억 네. 7천만 정도 받아놓은 네네. 사업이 있습니다. 네네. 예,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좀 하지 못하는 사업.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희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성 의원입니다. 예, 저도 328쪽입니다. 증조 배수 펌프장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5억을 해놨었죠. 예. 예. 지난 22년 9월 6일에 그 새벽 4시에 태풍이 왔죠. 예. 신남로. 예. 예, 신남로 태풍이 와서 그 증조 배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고받은 건. 그 당시에 이제 전기가 잠깐 나가는 사이에 좀 한 그 정도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 정전 사고였습니다. 제가 세개 증조에 4개 배수장이 있는데 3개 배수장을 면장님과 함께 지역 또 유지와 함께 이렇게 돌면서 마지막에는 거기 가서 제가 지키고 잤습니다. 과연 이게 물이 어떤 식으로 유입되고 어떤 식으로 펌프가 되는지. 근데 마침 자고 있는데 그때 정전 사고가 나가지고 물이 금방 차더라고요. 이제 그걸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증조 배수 펌프장의 문제점을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펌프 용량은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모자라 않는데 지금 증조 시가지 자체가 수평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지역에 비가 오면은 배수장으로 유입이 늦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이나 우리 그쪽 부분은 침수가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요. 증조 배수장 발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잘 들어갑니까? 발전기는 지금 문제없이 잘 들어갑니다. 예. 잘 들어갑니까? 예. 언제까지 안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에도 돌아갔었는데 이제 우리가 갈리는 그런 좀 문제 있었어요. 좀. 예비 선로에 대해서는 들어봤습니까? 예비 선로.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비 선로는 이제 전기선이 오는 부분이 틀립니다. 선이 틀리기 때문에 한쪽에 오는 부분이 정리되면 다른 한쪽에서 오는 그 부분이 자동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그런 걸 말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듣기로는 농촌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배수 시설은 최소 2선로를 해놓은 걸로 들었는데 혹시나 뭐 들어봤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럼 하동 군 관내에 특히 진교 같은 그런 밀집 인구들이 있는데 그 배수 예비 선로는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좀 비상 발전이기 때문에 예비 선로는 지금 검토 안 해봤었는데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 아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유입되는 관을 적어도 몇 년에 한 번 정도 청소하십니까? 그거는 통계에 나온 거는 없습니다. 예. 혹시 유입되는 관에 설계등이 있습니까? 지금 그 관망도는 정확히 나온 건 없고요. 요번에 또 설계를 추진할 때는 전체 관망도를 한번 이제 파악해가지고 맞습니다. 그걸 확장하든지 아니면은 뭐 증가할 수 있는 걸 증비해가지고
그리 할 계획입니다. 예, 꼭 그렇게 예, 하셔야 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펌프를 가동할 때 발생되는 그런 민원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펌프 가동할 때 예, 가동. 발생되는 민원은 지금까지 파악이 없습니다. 예. 이제 제가 파악된 바로는, 평소, 그, 펌프 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한 1m 정도는 물을 못 풉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1m 밑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침정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만일에 20년 전에 그 펌프장이 생겼으면 지금까지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청소를 안 한 걸로 보는데 혹시 한 번을 하셨습니까? 제 기억은 청소한 기억이 좀 청소 있는 것 안 같습니다. 했습니다. 예. 예, 펌프를 가동시킬 때 악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연구를 꼭 해주시가 펌프 가동, 만일 앞으로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펌프를 내일 모레 가동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계획이 선다 그러면은, 효소 내지는 어떤 그에 합당한 부분들을 발효를 잘 시켜가지고 펌프를 한다 그러면은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가만히 있을 때는 사실 거짓 냄새가 없습니다. 펌프 가동시킬 때만큼은 악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진짜 민을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좋은 방안들을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펌프가 그 몇 개 있습니까? 총 3대 있습니다. 예, 총 3개 있습니다. 그 독구에 물이 가득 찼을 때 펌프 3개를 돌리면은 몇 분 정도 만에 그걸 펌핑해낼 수 있습니까? 여기 분당 총 용량이 303톤을 할 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펌프 세대 중에서 1200mm는 예비고 700mm 두 대는 그 상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물이 빨리 이입 안 되기 때문에 세대 돌릴 얘기가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3개의 펌프는 단 한 번도 돌린 적이 없고요. 제가 이번에 비가 많이 올 때 얼마 전에 물이 다 찰 때부터 다 풀 때까지를 제가 지켜서 있습니다. 2시간 동안. 그런데 보니까 가득 찼을 때에 제가 지정한 모달을 펌프를 가동시킬 것을 부탁해가지고 돌려보니까 한 개 모다가 돌아가는데 그 가득 차 있는 물이 16분 만에 다 이렇게 펌핑을 해냈습니다. 그럼 2개를 돌린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분 내지는 뭐 11, 2분 안에 10분만 하면 퍼냅니다. 단지 제일 문제는 거기 유입되는 관이 지금 2m, 2m짜리가 2개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한 개는 사실은 거진 물이 유입돼 들어오지 않고 한 개만 들어오는 그런 실정이 있는데 한 개 들어오는 실정도 비가 억수비가 와도 들어오는 입장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걸 아마 파악은 다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준비를 하시면서 잘 보셔가지고 진짜 아무 말이 나지 않도록 좀 잘 좀 해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대성 의원입니다. 예, 도비가 감염에 대해서 군부도 감염을 시키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중이 많은 부분은 오기 전에 우리 요번에 군비 확보한 거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강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다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도 같이 좀 앉아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추경예산안을 대충을 보면 지방비 감액이 되면 반드시 군비를 매칭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죠.
그럼 지방비가, 도비가 그러니까 감액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도 의원님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셔서 도비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감액될기 예정되면 도 의원님한테다가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반드시 좀 감액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예산과장님이라든지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은 그 도비가, 국비는 어쩔 수 없을런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도비가 감액되어서 우리 군비가 감액되지 않도록 그 예산 편성하는데 철저히 좀 기회 주시면 좋겠고, 326페이지에 이 치안한 현장 통합지원본부 에어텐트 구입 같은 것들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한 것 같은데, 그 지리산 의신내 산불 나고 난 뒤에 이렇게 보고 이제 하시는 것이죠. 이게 참 늦었지만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진작 우리 텐트가 하나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재난안전통신말 단말기 구입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쉽게 말하면 무전기를 말하는데, 요번에 의신에 산불 났을 때도, 우리가 하동군에서도 재난관리 통계를 해야 되는데, 전환해갖고는 그 통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재난관리 부서장이라든가, 우리 다른 우리 그런 분들한테는 무전기를 줘서, 그 지시사항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무전기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진작 좀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태원 사고 이후에 또 지침 자체가 이 무전기를 사가지고 전달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침을 내려왔어요. 이런 사업들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좀 늦었지만은 잘하시는 것 같고, 328페이지에 그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하천 준설 및 개보수 정비 사업, 국어 세천 정비 사업, 이미 자료 요구해놨습니다만은 13개 읍면에서 이렇게 그 개보수라든지 정비를 해달라고 하면 그때그때 봐서 하신다라고 답변해 주시는데, 과장님 맘대로 되는 건 아니시죠? 군심 결심이 있어야 이거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갖고 거기 가면은 거기다 결정해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과장님 전결 안 되죠? 국장 전결도 안 될 건데요? 조사를 해 보고를 하면은 거기다. 그 보고하신 건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이게 군수 포괄 사업대 아닙니까? 요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해갖고 하면은 다 해주기 때문에 군수 부활사업 성격은 좀 안 맞습니다. 예. 아니, 당초 예산에 사억이 있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억이 아니라 30억이 있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읍면에 이런 그 수요는 어마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재정 여건이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히나 하천 준설 같은 거라든지 개보수 이런 것들은 국어 세천 정비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됩니다. 하동은 자연 갖고 먹고 살죠. 하동은 거의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답게 자연 갖고 먹고 사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개보수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화개천입니다. 화개천 잘할 거라고 해놔가지고 지금 화개천 완전히 버려놨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투입을 하는데 신중을 구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새돌 이렇게 경첩석 이런 걸 착착 쌓아서 내과에다 해놔놓으면 되게 보기 싫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신중을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식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자유치과는 식사 후에 하도록 할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해양수산과장 허식입니다.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영섭 예산개선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시입제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입 예산사 명세서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 예산은 5억 6,847만 9천원이 감액된 168억 777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1,143만 5천원이 정액된 1억 7,044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 매각 수입으로 성진강 태적권 매각에 881만 7천원, 기타 수입으로 4천만 억 손실 발생 지역 지원 사업에 3,796만 7천원, 남용된 기본적 지원 사업으로 8,665만 6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5억 7,991만 4천원이 감액된 166억 3,733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인근해선 감축사업 등 8건에 6억 2,785만 6천원이 감액된 122억 3,88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4,794만 2천원이 정액된 45억 648만 7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출 단위 사업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존액 대비 3억 5,420만 2천원이 감액된 255억 7,948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어촌 신한력증진 사업은 해수부 공모사업에 나파랑 1개소가 선정되어 8억 5천만 원이 감액된 6억 5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당초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직접 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39페이지 해양레저 관광거점사업 공모계획에 따라 평가 가점 인센티브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에 1억 원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주요 내용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예빈, 초청 경비, 부대시설 경비 등 세계 농업유산 등재 및 유지관리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343페이지 국가하천 수변구역 관리 분야에 기존 차량의 내부 현황 경과로 인하여 하천 유지관리용 차급용 차량 구입에 2,4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영 시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사업 설명서 188페이지 2023년 어촌 신활력 정진 사업은 당초 나파랑 양포항 두 개를 공모 신청했지만 낙파랑만 공모에 선정되면서 총 사업비가 당초 100억에서 50억 원으로 네. 감액되면서 조정됐지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또 중기 지방계정 변경안에는 이번 변경안에 모두 10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중기 지방계정 그걸 3번 이번에 발행했지요. 그래서 내가 2개만 들고 왔는데 맨 마지막에도 또 100억, 여기도 1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런가? 이거 중요시 안 얘기입니까? 아마 수정이 잘못된 것 감액 같습니다. 됐으면 예. 감액됐다 우리 올리나지 1억, 10억 그대로 올려놓고 100억 그대로 올려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180페이지. 189페이지네. 189페이지.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사업에 공모 가점을 위한 지방비 확보로 2억 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어촌 신활력 정진 사업 중 유형 1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 사업인데요. 보도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은 어촌 경제 플랫폼 유형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보면 올해 선정된 거제 장목항 같은 경우 민간 자본이 1조 2천억이 투입해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영덕 강구항은 호텔이나 해상 케이블카를 해서 총 4,263억 원이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민간 투자 유치 촉진이 선정을 결정짓는 주요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요거 뭐 이런 거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는 민간 투자 유치가 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본 의원은. 그래서 군에도 4월 중 경남도 신청을 완료하고 5월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신청하는 것으로 추진 일정이 되어 있는데 민간 투자 유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촌 신한력 정진 1유형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이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해양내적 관광 거점 사업은, 지금 문화관광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급 숙박시설, 예를 들어 호텔,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해양 레저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민간 투자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민간 투자는 이제 문화관광가에서 예. 뭐 숙박 호텔시설 뭐 입지를 지금 결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런 사업도 공부할 때 빨리 민간 투자도 인프라를 형성해 줘야만 이런 게 많이 들어올 수 우리가 또 지속 가능한 계획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같이 또 문화관광가하고 잘 조율되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바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주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337페이지 한 중간 부분 보시죠. 4천만 어업 손실 발생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남항댐 지사에서 방류한 홍수로 인해서 어업 손실을 입힌 부분이라면은 수자원공사 측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100% 군비 부담은 부당하다고 보이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비는, 남항댐 수자원공사에서 세일 수입으로 이 돈이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상, 이제 군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그 돈은 수자원공사에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337페이지 한번 보시죠. 영세도선, 340페이지 한번 보시죠. 연근의 어선, 연안어선 감척사업 부분입니다. 어선 감척 폐업 지원금을 군비 전액 감액 부분은 정말 박수칠 일이라 봅니다. 어선 폐선 처리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척 사업은 이제 연례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내구 연한이 많이 경과한 어선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 예, 강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성 의원입니다. 혹시 맨손업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맨손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번에도 한번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맨손으로. 예. 업 활동하는 걸 맨손업으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허세를 납부하면 면허증이나 허가증을 줍니까? 지금 저희 하동에서는 아마 허가가 발급된 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통 보면은 한 2달여를 이제 취허자비를 실장업 네. 취허자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자기들은 아무런 어떤 그런 면허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늘 쫓기는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용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 70, 80 되시는 어른들도 막 밤에 그 몇 시간을 나가 떨면서 몇 마리를 이렇게 잡아오시고 하시는데 어떤 단속 반원들이 오게 되면은 아무런 한 말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고하고 우리가 면허세를 받고 이러하고 좀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 다른 지역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듣긴 들었는데 그 업 활동을 뭐 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 보니까 단지 그 불빛을 이용해서 남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법적인 사항입니다. 그건 이제 그 실변장을 유도로 해서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맨손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실변장어가 3월달부터 4월달 정도 이렇게 그 기수지역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이 되니까 상당히 뭐 한 마리에 뭐 몇천 원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그 불법 그 채취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해서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야간에 야간에. 그 전조등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자기들은 정말 아주 몇 마리 이렇게 잡아오지만은 바다에서 배를 띄워놓고 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말씀하시길래 제가 사실 확인은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조금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는 게 그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민들이 저녁에 잠 안 자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맨손을 가지고 이렇게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집어등이라 들고 이렇게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할 말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면허세 받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럼 뭐 큰 거는 아니겠지만 세수도 도움 되고 불법으로 계속하면서 마음 졸이는 것보다는 안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한번 좀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현 의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엊그저께 이제 간담회 얘기를 제가 지금 잠깐 하려고 하는데, 어민들 와서, 섬진강 어민들 와서 간담회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내가 여러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어민들이 요구한 대로 그 용역을, 섬진강 개첩에 대한 용역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좀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서 자기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싶다니까 그리고 또 어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이런 큰 사업 이런 거보다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에 우리가 지금 관해서 안 하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먼저 계획을 짜서 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뭐 간담회 시에도 제가 뭐 행정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이나 어민들이 그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절대 공감을 합니다. 하고 필요하다고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이제 행정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했듯이 국가기관에는 영산강 유역청 큰 아웃라인을 하는 기고 이거는 지금 우리 섬진강의 개첩이 왜 없어지는가? 생태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지금 먹고 사는 거에 이게 존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기는 하셨는데 섬진강 제첩 용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섬진강 제첩 실정 조사라고 영산강 환경유역청에서 한 16억 5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2차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실정도 있고 뭐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군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 채채범인을 위해서 해양수산과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 채채범인들의 말이 반드시 용역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군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갈 네, 수 있게끔 맞습니다. 해 주시고, 과장님, 우리 섬진강에서 법불이 2023년도에 어느 정도 생산됐다고 대충 아십니까? 그 통계 안 가지고 계실 겁니다. 통계 안 가지셔도 돼요. 덕굴은 지금 5분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생산 해낭을 보면은 한 16.8톤 정도 생산될 거예요. 예. 우리가 추정 소득은 한 1억 한 2천만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원장이 이렇게 그 질을 하느냐면, 하동 군내에 있는 전도에서부터 화계까지 전부 섬진강 법구로라고 써놓죠. 그 가파르 전부 섬진강 법구로라고 써놔요. 그 길거리에 노점상도 섬진강 법구로라고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게 농산물은 농산물 관리원이 지도 단속을 하죠. 품질 관리원이. 수산물은 어디에 삽니까? 수산물은 수산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러면 수산물 품질관리원에게 저희들이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법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로 원산지 단속을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됩니다. 섬진강 법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동 법굴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자체가 하동에서 이렇게 생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동에서 나는 생산품이 16.8톤, 올해 법굴이 많이 생산되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파는 걸 다 합치면 160톤 정도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산지 단속이 철저하게 지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동군의 그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노점에서 파는 것도 섬진강 법구라고 그래요. 그 이미지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율적인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